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일 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및 XRP 등 알트코인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미국의 셧다운 위험이 종식이 되었고요. 하원과 상원이 단기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11월 17일까지 미국 정부는 지출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이 11월 17일까지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수준의 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지만 그때까지 완전한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또다시 이뤄지지 못하면은 미국은 또다시 정부 폐쇄의 잠재적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종식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선을 앞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요. 11월 이후에도 그래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는 최대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새 임기 대법원 연방정부기관의 권력 억제 검토였고요. 이에 대해서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비선출된 관료들이여 여러분의 길로 돌아가십시오라는 글을 X에 남겼습니다. 해당 내용은 쉐브론 디펜스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해당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쉐브론 디펜스라는 것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연방 판사들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관들에게 부여하는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법령이 모호해야 하고요. 그리고 해당 기관의 해석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쉐브론 디펜스를 법원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재검토 결과 쉐브론 디펜스가 약화된다면 여러 장단점이 있겠지만 연방정부 기관의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서 SEC가 지난 3년간 보여준 모습들은 규제기관이 법 위에 있다는 스탠스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이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혜들, 가령 이런 쉐브론 디펜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규제기관은 쉽사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독재자 행보를 보이면서 SEC와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내법 판사는 SEC에게 위선자라고 얘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보면 법이 모호한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이 없고 또 증권법을 억지로 껴맞추려는 SEC 행보에서 나온 만큼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법원의 판결과 의회의 입법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새 임기 대법원이 연방정부기관의 권력 억제 검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이는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서도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미국 대선 후보로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지만 결코 암호화폐에 호의적이지는 않았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그는 강력한 비트코인 반대자이자 또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라며 철저하게 비판한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SEC 집행국장이자 변호사를 역임했던 존 리드 스타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대선 전에 극적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암호화폐 관련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당락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인데요. 심지어 그는 공화당 쪽에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공화당이 임명한 SEC 의장이 최소한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고 심지어 SEC 암호화폐 관련 집행 노력을 상당히 늦출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게리 겐실러 SEC 의장이 사임하고 크립토맘 헬터 피어스가 SEC 의장 권한 대행으로 임명되는 시나리오도 보여주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는 민국에게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암호화폐 투자자에게도 참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벤트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SEC의 집행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에는 SEC 게리 겐슬러도 민주당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라도 눈치를 보면서 권한의 힘을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024년은 무엇인가 변화가 완성이 되는 시점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2024년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기까지의 중간 과정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일찍이 지치지 마시고 이런 환경들을 끝까지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좋은 투자를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C 바이낸스 기소에 대해서 바이낸스의 경쟁사 서클이 바이낸스 편을 들면서 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둘 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고 또한 서클은 코인베이스의 주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 관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낸스를 위한 의견서 제출은 업계의 상생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리플이 SEC와의 소송을 3년간 진행해 오면서 리플은 홀로 이 싸움을 거의 진행해 왔지만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 많은 회사들이 법정 조언자로서 역할을 해준 것은 다행스러우면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리플의 선례가 왜 암호화폐 업계가 이렇게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생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준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낸스 US가 SEC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제 역할을 미국 내에서 잘 해나가면서 선의의 경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진정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10월 6일 금요일은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 주입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달보다 내려오면서 꾸준하게 내려오는 추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업률의 경우에는 전달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선 실업률만 봐서는 아직까지 고용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비농업 부문 고용이 계속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 둘에 대한 해석을 시장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